동경 어디 갔어? 이 정도만 드려요. 아니 나갈 거야. 예. 살살 뭐라 조금만 드려요. 조금만 가요. 버르트.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1400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막 잠에서 깨어난 백제는 흐트러짐 없이 단아했다. 제가 많은 말씀드리겠는데 사진을 빨리빨리 찍어줘야 돼요. 예. 왜냐면 마냥 노출할 수가 없으니까. 백제인은 여기에 그들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았다. 600여 개의 유물엔 제각기 이야기가 있었다. 중부에 사는 사급관리 덕솔은 미륵사의 금 1만을 보시했고 하부에 사는 비치부는 그 부모와 처자가 함께 보시했다. 무령왕릉과 백제 금동 대향로의 비견들은 백제사 최대의 고고학 성과 미륵사 사리장엄은 639년 기울어가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간절한 염원이자 무왕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게 불안했기 때문에 해체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 밑에 토석이 약간 맞아서. 네네. 조금만 나오세요.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다. 전국의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삽시간에 익산으로 모여들었다. 각계 인사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 작은 구멍 하나.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지만 학계 인물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3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발견이었다. 미륵사 사리장엄은 이렇듯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네, 이곳은 금제 사리장엄이 발견된 백제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 현장입니다. 이 발견과 동시에 미륵사탑 사리장엄은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쩌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 면이 30cm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사리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역사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무왕과 선화공주, 백제와 신라는 우리가 알던 그들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가공된 거짓이었을까요? 무왕은 선화공주를 버렸던 걸까요? 1400년 만에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백제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론 공개 5일 전 오후 4시. 7년간의 해체 과정 끝에 마침내 심주석 1층이 드러났다. 탑의 중심 돌인 심주석 한가운데선 가로 세로 25cm의 숨은 공간이 나타났고 14세기 전의 유물이라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보존 상태. 살아있는 백제가 21세기의 후손들과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처음 봤을 때는 대단하구나. 하여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처음 그 뚜껑이 열렸을 때 사리호와 사리봉황기가 금빛이 번쩍하는 느낌으로 탁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우와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대단한 것이 추적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놀란 거는 유물이 너무 생생해가지고서요. 이게 과연 그 미륵사지 건립 당시에 봉안했던 유물인가 그런 걸 좀 의심했습니다. 금제 지판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금지가 더 일반 수수가 1, 2층에 신주석이 분리된 지 2시간 뒤 유물 수습 전문가 30여 명이 미륵사지로 급히 모였고 그 즉시 긴급 수습에 나섰다. 먼저 유물의 매납 순서와 특징 등을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있었다. (3D) 스캐너로는 각 유물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수습팀은 유물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사리공 내부를 3D로 스캔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시간 뒤인 새벽 4시. 간섭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간섭이 있으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물끼리 붙어버리진 않았는지 마지막 확인을 한 뒤 지금 떠 있는 상태 같은데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녹슨 확인. 오케이. 오케이. 스톱. 조금 더 올리죠. 조금 더. 그 상태에서 잠깐만요. 금제 사리호다. 사리 봉안기의 상태도 훌륭했다. 그런데 꼼꼼히 도면을 작성하다가 뭔가 달라진 점을 발견했다. 아까 보세요. 아까 상태는 달라요 지금 이게. 지금 벌어져요 계속. 영관님 이 상태 이거 어떻게 아까보단 더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차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섬유와 가죽 재질의 유물이 변성된 것이었다. 아까는 원통형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제일 먼저 그 발견 당시 제일 환경이 돼가지고서 제일 우려되는 유물이 그 섬유하고 그리고 목재류였습니다. 근데 이런 유물들은 유기질 유물인데요. 근데 일종의 이 외부 환경이 되어 가지고서 자기가 함유하고 있는 습기를 뿜고 내뿜으면서 호흡을 합니다. 근데 그날 환경이 겨울철이었고 그리고 습도가 낮은 관계로 해가지고 이 노출되면서 이 형태가 변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처음부터 발견서부터 해가지고서 계속 유물을 한 번에 진행하면서 유물을 수습했습니다. 녹이 있어서 좀 약간 좀 뻑뻑한 것 같은데요. 사리공에서 뒤이은 유물 수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사리호의 뚜껑을 열었다. 높이 13cm의 금으로 만든 작은 후리병. 이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반지 같은 거 저쪽에 하나 보여요. 반지요? 네, 반지가 마치 반지 같아. 유미연이 하여튼간 금빛 나는. 사리호의 동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못으로 고정돼 있었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사리호 안엔 또 다른 작은 사리병이 들어있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미륵사를 창건한 무왕의 조부 위덕왕이 세운 왕흥사. 이제 큰 굴광을 하고 이곳에서도 지난 2007년 사리함이 수습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목탑에 기둥을 올렸던 그 받침돌이 되겠습니다. 요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미륵사탑과는 다르게 왕흥사지에선 지하에서 사리함이 발견됐다.
이렇게 묵으면. 물 들어가서 그렇지 물. 그냥 끼가지네. 뚜껑 닫았어? 뭐야? 또 있어. 금. 청동사리함 안엔 은재사리병이 그리고 은재사리병 안엔 다시 황금사리병이 들어있었다. 순도 99%, 4.6cm의 이 작은 황금사리병은 미륵사 사리호와 비슷한 크기인 청동사리함 안에 모셔져 있었다. 미륵사 사리호에도 왕흥사 사리병과 비슷한 사리병이 들어있을 것이다. 사리병을 품은 금제사리호와 사리호를 모시게 된 내력을 적은 금제사리봉안기, 그리고 은제합을 비롯한 600여 가지의 국보급 유물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우선 그 미륵사리 석탑에서 그 사리 자금이 전체 한 500점이 넘는 다양한 유물들이 수습이 됐습니다. 특히 그 금속 세공품들의 세련되고 그 우수한 그 가공 수법 같은 것은 그 국보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국보급 유물들을 고스란히 흠결 없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행운이었다. 아마 일제시대에 이 심초석 부근에 사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인들이 여기 이쪽을 파내서 사리 장엄을 살펴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 판석은 앞뒤가 바뀌어져 있고 또 이 판석은 중앙이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 심초석 밑에 쪽에 사리 장엄이 묻혀져 있을까봐 도굴하는 흔적들이죠. 일본인들도 이 심주석의 중간에 이 사리 장엄이 모셔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 여기에 쇠지렛대를 넣어서 개봉을 해서 봤겠지요. 미륵사 사리장엄이 도굴되지 않았던 이유는 치하가 아닌 지상에 모신 특이한 위치 때문이었다. 때문에 2002년에 해체 조사를 시작하며 이렇게 빨리 사리장엄이 발견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은 1400년간 이어진 백제인의 가호로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었다. 미륵사지 석탑의 유물들은 아마도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던 듯 밀봉이 돼 있었습니다. 백제인들은 이 심주석 사방에 회를 발라 놓았던 거죠. 이 1400년 전의 회를 직접 만져보니 당시 백제인들의 피부가 직접 와 닿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그들의 얼굴과 손을 직접 만져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흔적들은 또 있습니다. 여기 검게 그어져 있는 줄들이 보이시죠? 이 바로 먹줄인데요. 탑의 중심을 잡기 위해 그어놓은 선들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모신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정교하고 우아하죠. 이 사리호의 경우는 그 내부가 공개된 적이 없고요. 사리봉안기는 최근에 그 해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백아흔석자, 이 사리봉안기의 명문을 통해서 우린 백제사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리봉안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응? 수습 작업에 들어간 지 15시간이 지난 15일 새벽녘. 절로 이렇게 사리호에 이어서 사리봉안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여기까지 뻗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 금판은 크기가 1cm도 되지 않은 작은 글자로 빼곡했다. 그대로네.
이거요 엄청 쓰여 있어요. 가득 쓰여 있어요. 갓 수습된 금제사리 봉안기. 먼저 보존 처리 과정부터 거쳐야 했다. 유물이 노출되자마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석탑 주변에 임시 보존 처리실이 차려졌다. 가장 시급한 것은 표면에 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 처리다. 일종의 접착제인 아크릴기에 수지를 바르니 글씨가 선명해진다. 이것이 1차 보존 처리된 사리 봉안기의 맨 얼굴이다. 손바닥만한 봉안기 앞뒷면에 총 190석자가 쓰여져 있다. 사리 봉안기를 해석한 김상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그래서 백제 왕후는 자평 사택적 봉안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비롭고 영험한 부처님을 칭송하고 백제 왕후가 미륵사를 지었으며 대왕과 왕후의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다. 심고 쌓아서 백제 왕후는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서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구체적이다. 왕후가 좌평 사택씨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다. 좌평은 오늘날의 총리격, 사택씨는 사비시대 백제의 유력한 귀족 가문이다. 또한 미륵사의 건립 연도도 최초로 확인됐다. 사리를 봉안한 날짜는 무왕 40년인 639년 1월 29일이다. 사리 봉안기의 내용은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무왕의 왕비가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세우기를 청해 건립됐다는 내용이 그렇다. 게다가 그 구조도 맞아떨어진다. 미륵사는 발굴 결과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1개의 탑과 1개의 금당이 있는 것이 백제 사찰의 형식이다. 그런데 무왕의 아내를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관리의 딸로 적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제까지 무왕의 왕비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근데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지금 선화공주가 여기 와서 설명되긴 대단히 어렵죠. 물론 이제 선화공주는 무왕 훨씬 젊은 날 만날 수 있고 왕후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지금 이 절이 창건되고 이 사리가 모셔지고 하는 데까지 선화공주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세기의 사랑,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설화는 미륵사 사리장엄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 미륵사의 유물은 백제사의 열쇠인 동시에 백제사의 미궁이다. 이 석탑은 미륵사지 탑을 실제 규모로 재현을 해놓은 모형탑입니다. 높이가 무려 20m, 아파트 7층 높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백제인들은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거대한 탑을 건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리는 사리라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옮긴 말인데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리라면은 사리를 모신 탑은 부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 백제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건립하는데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지는 사리장엄에는 당시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의 금제 사리호도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다 그러네 연꽃들도. 민기 씨. 입체감 주기 위해서 실상 사리 장엄구의 핵심인 금제 사리호. 심주석을 드러내자마자 사리호의 정교한 문양이 한눈에 들어왔다. 세월로 인한 손상은 약간의 푸른 녹이 전부였다. 높이 13cm, 어깨폭 7.7cm. 백제인은 이 조그만 사리호에 꼼꼼히 백제를 그려놓았다. 뚜껑에서부터 내려와 어깨로 떨어져 둥근 몸체를 감싸는 화려한 문양은 전형적인 백제의 그것이다. 특히 연꽃을 본뜬 연화문은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의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금동광배와 거의 흡사하다. 연꽃잎과 함께 사리호를 감싸는 것은 생동감이 강한 인동 당초무늬. 이집트 로마 일대에서 실크로드를 지나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문양이다. 덩굴을 형상화한 인동 당초 아래로는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인 연화 당초가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물고기 알 모양인 연주문이 채운다. 이렇게 무늬의 여백을 연주문으로서 빼곡히 채워 넣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한 방법이지만 특히 백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유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늬를 백제에서 일찍 수용해서 이것을 활용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가 국제적인 예술 양식을 빨리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을 내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호의 화려한 무늬는 왕궁리 5층 석탑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된다.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인 금동열의 입상. 왕궁리 5층 석탑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사리 장엄구와 함께 수습됐다. 왕궁리 석탑에 대한 연구는 벌써 40여 년째. 1965년 심초석에서 사리공이 드러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붕 돌에선 또 다른 사리 장엄이 나왔는데 당연히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 생각됐다. 은을 종이처럼 펴서 금 도금을 하고 불경을 새긴 19매의 금강 반야 경판이 들어있었고 사리 내함 안엔 녹색 유리로 된 영롱한 사리병이 들어있었다. 높이 7.7cm의 작은 사리병. 쌀알 만한 뚜껑은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다.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왕궁리 5층 석탑의 사리장엄. 그러나 그 선명해 보였던 역사적 사실은 미륵사 사리호의 무늬로 인해 단번에 뒤집어졌다. 미륵사 금제사리호의 어깨에 새겨진 연꽃무늬는 왕궁리 유리사리병 받침에 새겨진 연꽃무늬와 너무도 흡사하다. 왕궁리 5층 석탑의 사리내함에도 같은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는 639년 당시 백제의 문양이었던 것이다.
마치 같은 사람이 새겨놓기라도 한 양 미륵사 사리호와 왕궁리 사리함은 닮아있다. 여백을 연주문으로 빽빽하게 채워넣은 양식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그 어자문의 출현을 백제의 일부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미륵사지 사리기가 출토되면서 왕궁리 사리기와 같이 또렷하게 찍히는 어자문, 그거는 백제적인 요소로서 볼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왕궁리 석탑엔 어떻게 통일신라 시대와 백제의 유물이 혼재돼 있었을까? 왕궁리에서 1.5km 떨어진 궁평마을 제석사에 그 답이 있다. 제석사는 미륵사와 마찬가지로 무왕 때 창건한 절이다. 발굴 중에 발견된 목탑의 주춧돌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 목탑 주춧돌의 사리공이 왕궁리 탑의 사리공과 크기가 들어맞는다. 이 심초석의 한 가운데 상당히 장방 형태의 지금 사리공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리공 같은 경우는 이 사리공 내부의 어떤 크기나 깊이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왕궁탑에서 확인된 사리 그 외함이 두 개가 서로 일정하게 놓여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맞아떨어진 형태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왕궁탑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리자원과 원래는 제석사지의 목탑의 심초석에 안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석사 탑의 사리공은 왕궁리 석탑의 사리공 두 개를 합친 것과 넓이와 깊이가 거의 비슷하다. 즉 제석사의 사리장엄이 왕궁리 석탑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다. 무슨 이유로 사리장엄이 옮겨진 것일까? 제석사의 폐기장으로 사용됐던 곳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궁평마을에 제석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것도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로 확인된 사실이다. 명문 기와의 양각 글자에 제석사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유물들은 불에 타 그을은 것이 많았다. 제석사에 큰 화재가 있었던 것일까? 일본 천태종의 좌장인 행현 스님이 세운 청년원. 이곳 수장고에 무왕과 제석사 그리고 왕궁리를 확실히 잇는 단서가 있다. 관세음 응험기, 7세기 중국의 불경을 기록한 문헌이다. 그런데 관세음 응험기에 제석사가 등장하고 있다. 대강 13년 冬11月天大雷雨の時に제석사는 화재로 소실됐지만 주춧돌에 수정병과 금강 반야경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제석사의 사리병과 사리내함은 금강 반야 경판과 함께 화재로 인해 왕궁리로 옮겨져 5층 석탑에 다시 모셔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관세음 응험기에서 눈에 익은 단어가 보인다. 기해년. 제석사가 화재로 소실된 그해 639년에 미륵사에선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한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드러나는 놀라운 기록. 무왕이 천도를 했다는 것이다. 지모밀지는 바로 익산. 무왕 때의 수도는 분명 부여다. 하지만 미륵사와 교토에서 함께 발견된 639년. 그때 이곳 익산 왕궁리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한편에선 재석사가 불타고 다른 한편에선 백제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가 지어졌다. 모두가 익산 땅 5km 이내의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곳 왕궁리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었던 것일까? 지난 2005년부터 확인되고 있는 와적기단. 왕궁리에 백제 왕성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와적기단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적기단은 실제로 백제에 있었어도 한성기에도 없었고 서울에 있던 한성기에도 없었고 공주에 있었던 웅진기에도 없던 건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와적기단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만 나타나는 기술인데 이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이 와적기단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왕궁리 유적이 조성된 시기가 사비 시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출토 유물 중엔 수부기와가 있었다. 수부, 수도라는 뜻이다. 서울대에서는 금과 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유리 제품을 제작하는 공방이 왕궁리에선 왕족과 귀족들이 사용했을 장신구와 백제 공예품을 만들었던 공방지도 발굴됐다. 숙배수로 편해서 좀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질들과 좀 그 공방 자래물을 폐기하는 장소들이 좀 확인됐습니다. 공방지에서 출토된 유리 조각들은 왕궁의 석탑의 사리병과 성분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공방에서 사리병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공방지에서 나온 금 조각들도 역시 왕궁리 탑 금 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된 것이 확인됐다. 왕궁리와 미륵사에 모셔진 사리장엄. 그것은 무왕의 익산 천도 프로젝트의 증거물이었다. 이 왕궁리에 얽힌 역사적 배경은 백제사의 미스터리로 남겨져 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리호와 사리봉안기를 통해서 사비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리공에는 사리호와 사리봉안기 외에도 다른 600여 점의 유물들이 함께 수습이 되었습니다. 은제 과대관식, 금제 소형판, 족집게, 원형합 등 무려 683가지의 백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재석사와 왕궁리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제 관식이 있었습니다. 필름지 가져오면 탑하고 같이 이 부분만 하트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사리호와 봉안기를 수습한 뒤에도 사리공 안엔 백제인들이 보시한 수백 점의 유물들이 남아 있었다. 그중 은제 관식 2점, 은판을 2겹으로 접어 꽃봉우리와 꽃받침을 오려냈다. 은제 관식은 백제 영역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는 백제 고유의 유물이다.
은제 관식은 육품 이상 고위 관리들이 쓰는 관 앞쪽에 꽂던 장식품이었다. 관직이 높을수록 꽃봉오리와 잎받침이 화려하다. 보감리 고부는 마한에서 백제 후기까지 이르는 400여 년간 계속해서 조성됐다. 이 지역 유력자의 무덤을 층층이 덧대어 만들어 흔히 아파트형 고분으로 불린다. 각각의 무덤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유물이 수습된다. 백제 후기에 조성된 석실 고분엔 은제 관식이 출토됐다. 백제 관리가 쓰던 은제 관식이 출토됐다는 것은 이 지역을 백제 관리가 직접 통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은제 관식은 신분 질서, 그러니까 백제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분 질서, 백제의 신분 질서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제 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착장했다는 것은 백제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왕 때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활하는 듯 했던 백제. 그러나 신라의 배신과 성왕의 전사로 백제는 다시 한강을 잃고 위축됐다. 무왕은 신라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야 했다. 복수를 해야 했다. 무왕은 집요하리만큼 신라를 공격했다. 모두 12번이었다. 남원시 운봉읍. 이곳 백두대간의 줄기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었다. 여기가 장거리 태머리 산성입니다. 신라는 백제의 기세에 대항해서 국경 곳곳에 산성을 쌓았다. 머리띠 모양의 태머리 산성을 산봉우리마다 둘러싸았다. 이와 흡사한 성이 저기 보이는 그 산봉우리에 준양리 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산성이 있고요. 저 건너편에 노치산성이 있고 이와 반대편에 저쪽으로는 가산리에 가산산성이 있고요. 이 산성을 경계점으로 해서 신라와 백제가 국경 분쟁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국경 바로 아랫마을에 백제에 쓰러진 고분이 있다. 이 고분이 이 백제 석실 고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연도고 이 안에 그 턴넬식으로 해서 석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봉분도 다 깎여나간 고분. 역시 백제 후기의 석실 고분이다. 이곳에서도 토기 등과 함께 은제 관식이 출토됐다. 신라를 공격하는 최전방 남원에 백제의 관리가 묻혀 있는 것이다. 백제의 지방 나주, 남원, 논산 지역에 무왕대에 만들어진 은제 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왕대의 지방 지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신라와의 접경에서 신라와 쟁취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과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원 초촌리 은제 관식은 백제의 영토 확장, 신라에 대한 무왕의 복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은제 관식이 왜 미륵사탑 사리공에 들어있었던 것일까? 미륵사 은제 관식의 뒷부분을 보면 부러진 관식을 못으로 이어붙인 흔적이 보인다. 무왕의 미륵사 사리봉안식 현장에 있었던 백제 관리들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관식을 뽑아 시조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은재 관식류나 이런 것들은 끝이 이렇게 부러져서 리베트로 이렇게 접합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또는 과대라고 해서 이렇게 허리띠에 장식 1개, 2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한 몇몇 가지 유물들은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서 띄어서 봉안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백제 부흥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업 앞에 무왕은 미륵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귀족들도 그와 뜻을 함께 했죠.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리공에 보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장엄하고도 복잡한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이렇게 사리공양을 했겠죠. 그들이 바친 사리공양굴은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백제, 그 마지막 부활을 위한 애타는 염원이었습니다. 그 판을 좀 가까이. 백제 최대의 사찰을 짓고 미륵사에 보시를 한 백제인의 정성. 여기서 여기 있던 거. 오케이. 딸려 나오네. 683개의 공양품. 그중엔 화폐로 여겨지는 금제 소형 판도 있었다. 중부에 사는 사품관리 지율은 금 1만을 보시했고 하부에 사는 비치부는 그 부모와 처자가 함께 보시했다. 호박, 유리구슬, 옥구슬이 500여 개, 은재합 5개와 동재합 1개. 1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은재합과 구슬은 하나로 붙어버렸다. 금족집게와 각종 허리띠 장식도 나왔다. 하나같이 고급품들이고 현장에 있던 귀족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사리를 봉안하는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식, 불교 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식이었을 텐데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그 사회의 왕족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성의를 표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왕족이나 혹은 귀족이나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귀중한 물건들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왕의 백제 부흥 의지에 수많은 백제인이 동참했다. 그들은 그 의지를 미륵사 사리장엄에 담았다. 639년, 백제 멸망 21년 전, 백제의 꿈은 단순했다. 익사는 무왕의 마지막 승부수였고 그 정점엔 미륵사가 있었다. 미륵사 사리장엄은 무왕의 이루지 못한 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물은 과거와의 대면이자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로 지금 여기서 직접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령왕릉 발굴과 능산리 금동 대향로 조사 이래 백제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 미륵사지 사리 대장엄.
살아있는 역사, 미륵사지 석탑 유물들은 639년 백제 무왕의 꿈을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